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금요일 장이 시작이 됐죠. 자, 오늘 장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오늘 좀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겠죠, 멘토님? 예, 뭐 기대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시장의 일단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본에 있어서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한 이 배제?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졌었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시장 2,000개가 넘는 이 거래소 양시장의 종목군들 중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350개 이내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의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만 왕따입니다. 우리나라만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게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회복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가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힘들어요. 뭐 외국인들도 힘들 거고요. 기관들도 힘들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 건데 마냥 힘들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단기에 오늘 바로 올라가겠다 뭐 이런 종목군들보다도 조금 더 버티거나 하게 되면 결과물들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세는 장세 속이지만 그래도 실적주들은 살아남고 있고 개별주들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멘토님께서 이기는 전략, 가는 종목,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 알려주시니까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참여 방법 언제나 열려 있죠. 문자와 전화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나도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어디서 계속되냐고요? 바로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그 위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셔서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취향 분석, 장중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리딩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시죠. 네, 7월 넷째 주 마지막 거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 증권입니다. 자,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11,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는 1,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갤럭시아 SM입니다. 이 전날 갤럭시아 SM은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와 같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17.42%까지 올랐고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해서 13.41%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을 위한 투자에 나서며 연말까지 샘플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며 1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주는요, LG하우시스입니다. 자, LG하우시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50%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자, 만도가 신차 출시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에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도 7% 넘게 상승하며 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 섹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T홀딩스, 평화전공, 금호 HT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세이죠. 자, 다음 섹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인데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의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잘 가고 있는 5G 통신 장비주들의 대표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특징 섹터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다시 1180원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조금 또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외국인 수급이랑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계가 있죠. ECB 쪽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큼 기대에 좀 호응을 하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지만 0.25%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들은 유일하게 시장에서 경기가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에요. 근데 과거에 미국의 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에서 경기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98년도였었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난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죠.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과연 이게 죽어 내려가느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과거에 있어서 1190원대 거의 뭐 12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 상승의 좀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여기 갭이 하나가 있었죠. 이 갭을 메꿔줬단 말이죠. 메꾸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전고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여차 싶으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1200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빼가지고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을 치고 나서 이만큼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점 자리대가 나왔었죠.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대의 폭만큼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200원에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이걸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 1200원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결국 2017년도 연초에 있었던 고점 자리대 1210원대까지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중기적인 포지션 자체를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걸 넘어가면서 이 폭만큼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대등수치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이 폭을 바꾸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저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마디만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250원 정도 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3마디가 나오겠죠. 1마디, 2마디, 3마디가 좀 나온 부분들인데 1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1250원대까지 2016년도에 고점 자리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은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환차 손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없다라면 그러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기관님들께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연기금은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누적으로 올해부터의 수급 주체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예요. 특히나 우리 기관 분들께서 2조 2천억을 때렸죠. 시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겁나게 담았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코스닥 거래소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면서 7조 원 이상 투자를 했고 기관님들께서는 1조 7천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상승을 해나간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한 부분들, 환차 손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외국인 쪽에 매도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은 1200원을 넘어서는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선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1200원대를 한번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200원, 5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래저래 따져보게 되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이 외국인 쪽의 편입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자금이 빠져서 중국 쪽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가뜩이나 안 좋은 얘기들만 국내에서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정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법인세 인하 카드 꺼내 들었어요. 법인세 인하 카드 꺼내 들었고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들을 나왔었고 좋아요. 발 빠르게 나와주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확실한 모습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도감을 내실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이 망가진다?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특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활성화 대책. 그죠? 활성화 대책들이 나와줘야 시장에는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개인 기관, 외국인 다 힘든 상황이지만 활성화 대책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활력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전 세계 시장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져요. 그럼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문제니까 그걸 풀어줘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해요? 정부가 하지. 개인이 합니까? 기관이에요? 기관 아니죠. 외국인이에요? 아니죠. 정부가 하겠죠.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대책을 내놔라 달라. 좀 안전을 찾을 수 있게, 좀 안도감을 내실 수 있게 뭔가 좀 대책을 내놔 달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힘듭니다. 시장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올라가고 있는 거 눈 뒤집혀서 들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물리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과 수급의 불안정함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은 대외적인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동매매 하지 말고 조금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좀 투자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요. 신용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현재는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신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좀 해결이 된 상황인가요? 해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아직 안 됐나요? 네,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신용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래일 전까지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총 합을 보게 되면 다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조. 말이 10조지 이거 엄청나요. 거래소를 보게 되면 거래소 4조 5천억대예요. 4조 6천억도 이제 밑으로 깔려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5조대예요. 시가총액 참 크지도 않은데 5조 4천억대.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조금 주춤했어요. 사실 4조대, 뭐 5조대, 6조대까지 갔다가 6조대 후반까지 갔다가 5조대로 줄어들고 거기서 다시 6조대로 늘어났다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신용잔고가 좀 많아요. 사실 신용잔고가 좀 많은 게 좀 문제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있어서 투매가 나와라 뭐 이런 부분들 참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안 되겠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신용이라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신용을 쓰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서부터 신용을 써서 계속까지 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종목이 빠지니까 계속 그냥 물타기 형태로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용은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용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보다가 시장이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신용 쓴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뭔가 신호를 줄 거예요. 차트에서 신호를 주든 언론에서 신호를 주든 뭔가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을 해서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신용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용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주식 거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어닝 시즌이죠. 이번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차 증권입니다.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장 초반에 11,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자, 현대차 증권 일단은 호실적이 발표됐으면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보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전망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대차 증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어요. 네. 칭찬할 만하죠. 진짜로. 그래서 52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IT 섹터하고 보게 되면 뭐 증권업종은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차트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어제 호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금일 같은 경우도 3%대 상승을 해주다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래요. 시장 자체가 호재엔 상당히 좀 짧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자리 때가 좀 나와주니까 일단 목표가는 좀 나와줬어요. 나와준 상황에서 보게 되면 단기 평선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만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겠죠. 그러면 중심 라인대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저항 자리대에 부딪혀 있던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럼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증권주들이 좀 배당이 좀 좋아요. 5% 배당이 있죠. 그죠? 증권업종이 아마 NH투자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이런 쪽이 배당 쪽도 괜찮아요. 작년에 현대차증권이 5%대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게 된다라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배당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겠죠? 그러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배당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NH투자증권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정배열권역에서 시장만 돌아서 주게 되면 증권주는 다 쫙쫙 한 번씩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꼽아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한국금융지주 마찬가지죠. 상당히 시장은 뭔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증권주를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해요. 은행이나 보험 쪽에 비해서 증권주들은 상당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나와주게 되면 이렇게 치고 갈 건데 그게 안 나와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 시에는 조금씩 담아가야겠죠. 뭘 노리고? 배당 투자를 노리고 배당 투자와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수익,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다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쪽, 증권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NH투자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쪽, 현대차 증권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NH투자증권도 실적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전일 분기대 7.7% 빠졌네요. 컨센 대비해서 10% 정도 빠졌다. 기다려야죠, 그럼. 기다렸다가 만약에 요 61선 자리대를 기다리냐, 지지를 해주느냐,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요렇게 올랐다가 반등 났다 빠지니까 요래 빠질 거 아니에요. 요래.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면 되고 일단 61선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일부 소량 좀 이렇게 보초병 좀 세워놓고 아 빠진다 싶으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당 받으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회복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증권주들 탄력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망 기다린다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을까 고민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네, 증권주들 배당 투자와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시장 회복 시에는 증권주들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실적 발표한 좋은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LG 하우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라기보다는 2분기 성수기 효과, 또 원화가 약세가 계속되는 환율 효과, 뭐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이 더해진 결과다라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LG 하우시스 현재 4% 넘어서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만약 정말 이 분석대로라면은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아니라면은 들어가기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봐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이제 바닥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고 한다라면 LG 하우시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오랜 시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작년 10월경에 10월 말경에 저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밴드에서의 박스예요. 이 밴드에서의 박스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0일이 돌려 세워지는, 즉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우상향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1선을 보통 수급선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수급이 돌려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하반기에 이 분양가 상한제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건설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리포트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 그렇게 다 100% 믿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냥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에 와 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할 그럴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하우시스는 단기적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실적 좋은 종목으로는 만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2%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8.9%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일단은 중국에서 좀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중국 부진한 만큼을 타 지역에서 개선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도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부품 섹터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틀려지는 거.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즉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날 수가 있을 거예요. 만도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보게 되면 만도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정말 엄청나게 상승 추세대를 기었어요. 거의 뭐 2년 동안 흐름들이 나오다가 거의 이제 2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뭐 3분의 2 정도 시간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보였죠. 작년에 11월 달에 저점을 나오고 난 이후에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좀 기록했었는데,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는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만도 같은 경우는 차세대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대한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수나 이런 부분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요 매물대가 있죠. 요 매물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술적인 흐름상은 보더라도 20, 61선 골드크로스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든크로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 31,000원대 중반 241선 정도 대의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만도 눌림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현대모비스 역시 1년에 52조 최고가를 또 경신해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은 건데요. 전날 현대모비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나 중국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친환경차 관련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살펴볼 섹터이긴 한데요. 현대모비스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수급보다도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역성장 2014년도 때부터 역성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2조 대까지 떨어졌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정체였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보게 된 전망이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성장을 다시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친환경 자동차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오랜 시간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봉 차트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죠.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거래량도 증가가 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은 좋았으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6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23만 5천 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겠죠. 이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일단 한 발 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24만 5천 원 이하권역으로서는 매수를 해서 26만 원대, 27만 원대, 26만 원대 후반, 중후반부터는 차익을 하고 나온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다면 차라리 이 23만 5천 원 밑으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추세 하단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 그냥 한 23만 원권역부터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징 섹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장세 굉장히 힘들지만 이 실적주들, 개별주들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늘 하신 이야기가 있으시죠. 실적주 위주의 정별 종목들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전략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역시나 특징 섹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한번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섹터는 일단 자동차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2분기 실적 기대감 지속되고 있죠. 앞서서 뭐 만도나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끌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목에 따라 일단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현대모비스 정배열이죠. 현대글로비스 정배열인데 좀 61선 수급선이 깨졌으니까 좀 불안불안하고요. 한라홀딩스가 정배열 초입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그 대신에 현대위아 정배열권역에 있고 전고점 돌파시도 나오고 있고 HDC 현대 EP는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럼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에 있는 게 있고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평화전공이라든가 아니면 한온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나와요. 뭐 세종고검이나 서현, 뭐 DY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정배열권역에 있을 때의 그냥 차트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평화전공이 제일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부분들에 있어 공조 시스템 공급하고 있는 한온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대한 먹거리 부분들이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한온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평화전공 뭐 이런 종목군들이 스몰캡 쪽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정별권역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나 멘토님은 좀 IT 업종이 좀 더 좋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유지 중이신 거죠? 네, IT가 일단 저는 봐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5G가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의 부담감? 매수합시다라는 얘기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OE솔루션과 KMW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RFHIC가 그나마 제일 만만해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추세 때는 그래도 저점 계속 높여주고 있고 정배열로 다시 돌아왔는데 화이 쪽에 있어서의 결과 부분들 제재가 언제 끝날까 뭐 부분들 조율을 한다고 하죠. 그러한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RFHIC는 한 번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솔리드 같은 게 61선 깨졌고요. 삼지전자 61선 깨졌고요. 이노와이어 다시 복구해줬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깨졌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깨졌고
HFR은 지금 오늘 다시 회복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HFR 같은 경우 18,000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8,500원, 서진 시스템 어제 저점이죠. 23,500원. 그 다음에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11,500원. 솔리드 같은 경우는 4,700원. 이 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성장을 할 거예요. 성장을 할 건데 고민인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2차전지 쪽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상당히 좀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잡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수는. 근데 대응을 어디에서 할 거냐, 그 기준을 잡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고 본다라면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IT 장비주들 사세요. 장비주들,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매수해도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충분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에서 오늘 4%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매수해야겠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이스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사야죠 이거. 네. 사야지 되겠죠. 뭐 한솔케미칼 마찬가지고 로체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다 사야 되는 포지션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상황이고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사는 거예요. 분할로. 그래야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 5G 여전히 차세대 먹거리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응 기준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장중에 이런 고퀄리티 시황 분석, 시황 리딩, 섹터 분석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에다가 이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혹은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뜨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문자와 전화 상담도 받고 있죠. 문자 상담 샵 4989번, 전화 상담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전화 상담,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한국전력 28,700원에 20%입니다. 네, 한국전력 28,7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네, 네, 한국전력 언제 사셨나요? 저기 4월 달에 샀어요. 아, 4월에 사셨어요. 벌써 3달 정도 됐네요. 예, 예. 네, 지금 조금 매수가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조금 포착되지 않나 싶은데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올 수는 있을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4월 달에 좀 매수하셨어요. 예, 예. 이 단기적으로 보셨죠? 아니요, 그냥 단기든지 중기든지 그냥 수익 나오면 팔려고 샀죠. 수익이 나면 매도하시려고? 예. 일단 좀 갖고 계세요 아버님. 좀 예, 갖고 예. 계셨다가 3만 원대는 올 거예요. 예. 3만 원은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니까 예. 그때 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좀 들고 가세요 아버님. 예. 아, 근데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추가 매수 하신다고요? 예,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글쎄요, 추가 매수는 예.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러니까 예. 그냥 20%가 작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20%만 갖고 계시고요.
네. 나는 만약에 좀 투자 마인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IT 장비주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나는 배당도 좀 노려보겠다 싶으면 증권주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분할로 조금씩 시장 빠질 때마다 네. 사 모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예, 그러면 3만 원 되면 그냥 비중을 다 팔아버려요?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대동스틸 대동스틸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2,330원에 10%. 네,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세요. 이게 대북주 하노이 회담 전에 들어가셨다가 훅 떨어져서 매도를 못하고 계신 건가 봐요. 예, 1년 넘었어요. 네, 자, 정재훈 멘토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대북 관련주들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 그거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 여보세요? 네, 안 된다는 얘기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너무 며칠 전에도 아난티 더 빠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난티 더 빠지잖아요, 그죠? 네, 아난티 이거 아마 10,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아난티. 그럼 대동스틸 다시 넘어가서 보면 어머니 12,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10%네. 다행히 네, 12,300원이 다 10%면 다행인 거예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1년 정도 걸려요. 아유, 1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더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자, 남북 정상회담 뭐 한다, 북한하고 이슈가 뭐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글쎄요. 장기적으로 잘 되겠죠. 근데 이건 초장기예요. 지금 미사일 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한국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올라가요, 어머니. 당분간. 네, 그나마 다행인 거 어머님이 10% 비중밖에 안 갖고 계신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다른 분들 막 50% 이상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요. 종목을 저는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죄송한 저는 추가 말씀인데. 매수를 좀 해갖고 단가 낮춰서 좀 빠져나가려고 아유, 하는데. 아서요, 어머니. 아서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물타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물타기는 어머니 지금 단가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3배수는 하셔야 돼요. 3배.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3,000주를 사야 돼요. 예, 그러면 그 3,000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단가가 확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거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못해요, 어머니. 네, 그것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종목 교체를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거 어느 선에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손절가를 음. 어느 선까지 좀 반등 주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6,800원 정도 오게 되면 어머니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세요, 어머니. 6,800원이요. 그리고 그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정말 내려가면은- 당부 드리는 건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6,800원. 예. 그리고 어떤 거예요, 어머니? 네?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아, 최저점이 또 지금보다 뭐 한 4,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00원 정도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어떡해요? 원래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어머니 이게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바닥일지 저점일지는 몰라요.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더 빠질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4,000원대까지 빠져,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말씀대로 4,000원까지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뭐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한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요, 어머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적도 안 나와요, 어머니. 실적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뭔가 좀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을 먼저 좀 체크를 하세요. 돌려 세워지는 거를 훨씬 더 보고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왔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손실 나서 빠져나오기 싫다. 개인 투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실 보고 매도하기 싫어요. 종목 사면. 그렇겠죠?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추가 매수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도 27,500원에 15%인데요. 네. 어제 한 5% 팔고 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 현재 한 20%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표가가 어디까지 네. 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27,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아, 조금 됐어요. 이번 달 초에? 네. 7월 달에? 좀 된 거. 네네네. 그 정도. 어머니 선수시네? 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대? 아, 이만 그때 이게 지금 한두 달 된 거 같은데 더 많이 빠져갖고 고생했던 건데요. 아,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다고요? 네네. 근데 27,500원인데? 근데 26,000원대까지 빠지고 그랬거든요, 계속. 요거 빠진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상당히 양호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네. 아, 그러면 어머니 이거 길게 보려고 하셨던 건 아니신 것 같네요? 네, 어제 한 5% 팔고, 근데 오늘 너무 수급도 죽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몰라서요. 아, 일단 어저께 5% 정도 파셨어요? 네네. 그럼 원래 20% 갖고 계신 거네? 네네. 그럼 지금 절반 더 파세요. 5% 파시면 네. 지금 저항이에요. 아, 네. 네, 지금 저항이니까 5% 정도 더 파시고, 네네. 나머지는 네. 한 37,000원대까지 보세요. 아, 네. 37,000원까지 보시는데 거기에서는 네. 또 5%를 또 파세요. 아, 네네. 그럼 나머지 5% 남죠? 네네. 나머지 5%는 계속 가져가 보세요. 아, 계속 가져가서 만약에 네. 이게 다시 3만 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럼 그 매도했던 걸 다시 5%씩 5%씩 사세요. 3만원 선에서요? 아시겠죠,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물산 153,600원에 48% 비중 맞으신가요? 네네. 네, 2016년도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몇 년 됐어요. 마음고생이 정말 굉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 네.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게 48% 비중이세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빠져서 계속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머니,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요즘에 이걸 팔고 딴 거를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 어머니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시장이 빠지고 하면 이 종목도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손실폭이 너무 좀 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네.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 교체를 하거나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섣불리 이거를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 삼성물산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같이 반등이 네.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네. 뭐 이게 5월 달에 97,00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를 확 깨고서 막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교체하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종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안내 드릴게요. 어제까지 신청받았던 탐방노트 발송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오늘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셨던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